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6회 DB깁스 투자대회 관련해서 이제 금융투자 동아리 설명을 맡게 된 리서치 센터의 설태현이라고 합니다. 전 1회 때부터 6회 때까지 지금 계속 깁스를 담당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 금융투자 동아리 설명회에서 어떤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보셔야 될지, 그리고 이제 어떤 식으로 깁스 대회가 진행될지, 그리고 이번 깁스 대회를 통해서 어떠한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선 갭스라는 투자 대회가 무엇이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대회 취지는 이제 저희 회사가 생각하는 것과 또 이제 이번 대회에 참가하실 분들에 있어서는 좀 약간 다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학생분들 중심으로 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희가 이 대회를 만들게 된 취지 자체가 이제 워낙 수익률 대회 같은 것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자산 배분 관련된 대회는 없어서, 이제 학생분들이 이제 뭔가 이력서를 쓴다든지 아니면 면접에 있어서 좀 더 나는 이런 새로운 경험을 했었다, 그리고 이제 자산 배분이라는 관점에서 이제 금융시장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실질적으로 좀 투자를 통해서 이제 경험을 했다라는 부분들을 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 대회를 계획을 했고요. 갭스라는 게 이제 PPT에 있는 것처럼 글로벌 에셋 얼로케이션 포트폴리오 스트래티지라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원래 이제 수익률 대회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한 종목을 잘 선택을 해서 그 종목이 대박이 나면은 그 종목을 가지고 끝까지 잘 갈 수 있다라면은 이제 상위권에 들 수 있는데, 저희는 자산 배분 대회는 이제 다른 대회랑 좀 달리 5월부터 10월까지 이제 거의 한 5개월에 걸쳐서 이제 좀 진행이 되고, 이제 자산도 여러 개가 있다 보니까 이제 기존에 했던 대회랑 좀 다르게 접근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좀 궁금해하실 만한 내용 중에 그럼 어느 정도 돼야 이제 수상에 들 수 있는가라는 부분입니다. 1회 때부터 이제 저희가 이제 5회 때까지 총 5회에 걸쳐서 진행이 됐었는데요. 매년 이제 사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게 수익률은 리스크 관리의 산물이다 라고 항상 말씀을 해주시는데, 항상 해마다 중요한 이벤트들이 있었습니다. 2015년에는 위안화 충격이 있었고요, 16년에는 브렉시트, 그리고 17년에는 연준이 12 축소, 그리고 18년, 19년에는 미중 무역 협상의 이제 심화 과정, 그리고 그것이 해소되는 과정이 있었는데, 이제 그 과정마다 이제 어떤 식으로 리스크를 관리하고 변동성을 줄이면서 수익이 날 수 있는 자산의 이제 비중을 잘 조정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수익률이 결정이 됐었고요. 보시면은 1등이 항상 해마다 1등 했던 게 가장 좋았을 때 17년에 9.3%, 작년에 8.7%, 그리고 16년에 6.2% 정도로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5개월 동안 투자를 한 거에 비하면은 이제 개별 종목 수익률 대비해서는 아주 낮기 때문에, 그리고 커트라인 같은 것들을 좀 보시더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실 경우에는 충분히 수상을 하실 수 있는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보고서에 저희가 수상 내역이 이제 결선에 진출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도 아무래도 수익률 대다 보니까 저희가 뭐 여러 가지 방안들을 검토하긴 했지만은 최종적으로는 그냥 절대 수익률 기준으로 상위권에 해당하는 분들이 이제 PT 대회까지 가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3페이지에서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 PT 발표 플러스 알파라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이게 다른 대회랑 다르게 이제 애널리스트 분들이 이 대회 관련해서 엄청 많은 시간들을 저희가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제출해 주시는 투자 계획서, 운용 보고서 등을 저희가 다 검토를 해서 정성적으로 이걸 다 채점을 한 다음에, 보시면은 작년에도 저희가 원래 본선 진출에 상위 20개 팀이 들어가는데, 보시면 이 주황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팀들이 작년에 20위 안에 들지 못했는데도 최종적으로 PT 대회에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PT 대회까지 가게 되면은 이제 6등부터 20등 사이는 수익률이 의미가 없습니다. 그때부터는 투자 계획서나 운용 계획서를 바탕으로 나온 점수에 PT 점수를 가지고 최종적으로 투자 수익률 우소를 포함을 하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들어갈 경우에 결선에서 최종적으로 수상을 할 확률이 높아지고요. 작년에도 이 두 팀 중 한 팀은 수상을 할 정도로 제가 평소에 투자 계획서 운용 보고서를 열심히 적어주실 필요가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정은 간단합니다. 저희가 4월 15일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5월 8일까지
한 3주간에 걸쳐서 저희가 접수를 하게 되고요. 이 접수 과정을 거쳐서 이제 5월 31일까지 투자 계획서를 제출을 하면은 이제 6월에서 8월까지 한 3개월에 걸쳐서 예선 과정을 거칩니다. 3개월 예선을 걸쳐서 이제 저희가 수익률의 30% 또는 최초의 참가팀 중에 70팀 정도까지 저희가 본선에 2개 중에 큰 팀이 이제 본선에 진출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결국 예선에 많은 팀이 있으실수록 본선에 진출하는 전체 팀 수도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본선에서 결선으로 진출하는 팀은 그리고 20팀, 그리고 저희가 바로 직전 페이지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플러스 알파, 이거는 이제 투자 보고서의 수준에 따라서 이제 팀 수가 결정이 되기는 하는데, 최종적으로는 결선까지 진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투자 대회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수익률이기는 한데요. 수익률이 좋아서 1등에서 5등까지 들면은 그냥 이제 투자 계획서랑 운용 보고서만 최소 요건만 맞추시면은 최종적으로 결선까지 가셔서 수상까지 하시는 거고요. 투자 계획서랑 운용 보고서를 잘 써주시면은 이제 투자 수익률 우수로도 수상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시상 내역이 어떻게 되냐? 크게 세 가지입니다. 우수 동아리 저희가 5팀을 뽑고요. 수익률 우수도 5팀을 뽑고, 투자 철학 우수도 5팀을 뽑습니다. 그러면은 뭐 수익률 우수랑 투자 철학 우수는 이제 개인 팀별로 가는 거다 보니까 그 내역은 조금 뭐 나중에 딱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수 동아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같은 동아리에서 3개 팀 이상 참가하는 동아리 기준으로 수상을 하게 되는데, 이때는 본선에 진출하는 본선 진출팀이 많으면 많을수록 수상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본선 진출팀 수가 똑같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최종 수익률의 이제 평균을 사용을 해가지고 평균이 높으면은 최종 우수 동아리에 포함이 되게 됩니다. 이거는 뭐 1등부터 뭐 이렇게 있는 건 아니고 5팀을 이제 수상을 하게 된다는 거고, 그럼 이렇게 될 경우에 수익률 우수랑 투자 철학 우수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저희가 내역을 혜택을 드리냐라고 하면, 첫 번째가 아시아 금융 중심지를 탐방을 하는 부분들을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좋아하시는 이제 상금이 저희가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상금보다 더 중요하실 수도 있는데, 나중에 이력서를 제출하시고 회사에 입사하시는 데 있어서 서류 전형이나 뭐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특혜를 드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시상 내역으로 제공된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수익률 우수 같은 경우에는 수익률이 5등 안에 들면 되시고요. 투자 철학 우수는 그럼 어떤 심사 기준으로 하냐 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것이 배점입니다. 투자 계획서 20점, 월간 운영 보고서가 총 4회에 걸쳐서 한 번에 10점씩 해서 총 40점, 그리고 PT 자료 20점, PT 발표 20점 해서 총 100점이 되게 되고요. 투자 계획서는 5월 31일까지 한 번 제출하시면 됩니다. 투자 계획서에는 투자 철학을 적으시고, 그리고 전체적인 시장 그리고 상품에 대한 전망을 내시면 되고요. 운영 보고서에는 매월 이제 그 달에 성과가 어떠했는지, 그리고 다음 달에 우리는 어떤 식으로 전략을 세울 것이다 라는 부분이 될 것 같고요. PT 자료랑 발표는 이제 최종적으로 본선에서 결선 진출 확정이 되신 분들에 한해서 전체적인 이제 5개월에 걸친 성과를 평가를 하시고, 대회 관련된 소감이나 아니면은 다음 대회에 이런 부분이 더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아이디어를 같이 제시를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이제 전체적인 대회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다면은, 이제 투자 동아리 대상이시고 금융투자 동아리 대상으로 좀 이번 대회에서 수상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이제 팁을 좀 크게 2가지는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철학 우수는 크게 3가지를 중요하게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가 지속성입니다. 이 부분은 투자 대회에서 어떻게 보면 저희가 항상 꼭 해드리고 싶었던 부분이지만은 또 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되게 힘든 부분입니다. 저희는 사실 투자 대회를 통해서 이 학생분들이 많은 공부를 하고 자산 시장에 대한 많은 걸 좀 느끼셨으면 한다 라는 마음으로 매달 운용보고서를 제출하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중간고사도 있고 기말고사도 있고 많은 학업 과정 가운데 있다 보니까 이게 힘드신 부분들이 많고요.
그리고 제가 처음으로 이제 수익률 커트라인을 보여드렸던 게 이게 조금 수익률이 안 좋으면은 이게 우리 탈락할 것 같아 라고 생각하셔가지고 투자 계획서랑 보고서를 안 쓰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십니다. 그래서 의외로 그 커트라인을 통과하셨는데도 투자 계획서나 운용 보고서를 안 내셔가지고 탈락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다음 팀으로 넘어가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빠지지 않고 끝까지 써주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간결성입니다. 이게 저희가 애널리스트 분들이 이것들을 모든 보고서를 다 보기 때문에 너무 장수가 이제 차트나 아니면은 이제 좀 단순한 글로써 너무 많은 부분을 차지하면은 이제 보시는 분들이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이제 저희 글들을 쓸 때 딱 결론을 먼저 써주시고요. 그 결론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 중심으로 핵심 사항만 적어주시면 됩니다. 투자 계획서는 저희가 총 4장을 써야 되고 이제 운용 보고서는 매월 이제 한 장 이상 최소 기준을 저희가 제공해 드리는데요. 이게 학교랑 조금 다르게 정성 점수 부분에서 많이 썼다고 드리는 정성 점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장수가 쓸데없이 많을 경우에는 이제 좀 제대로 이제 보고서 간결하게 작성되지 않았다라고 저희가 판단을 해서 감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간결하게 핵심 사항 중심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일관성입니다. 이 보고서를 쓰실 때 이제 투자 철학이라고 하니까 엄청 대단한 거를 얘기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부담감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투자 철학을 하면은 우리가 이런 모델에 근거해서 하겠다. 아니면은 우리 팀의 투자 철학은 가치 투자 전략인데 이제 되게 유명하신 분들을 이제 언급을 하시면서 우리 이렇게 하겠다라고 얘기는 하시는데 운용 보고서를 보면은 차트 보시고만 하시는 분들 아니면은 그냥 모멘텀 투자만 하시는 분들 이렇게 해서 투자 계획서랑 운용 보고서가 일관되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는 자산 배분 대회기는 하지만은 접근하는 방식은 이제 팀별로 이제 특징이 다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러한 투자 철학이 무조건 좋다, 이 투자 철학은 잘못되었다 라고 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오히려 투자 철학에서 예를 들어 모멘텀 투자를 하겠다, 우리는 차트만 보고 하겠다 라고 하셨으면은 운용 보고서에서도 그렇게 일관되게 이제 왜 성과를 분석하시고 다음 달 전략을 세우실 때도 그 기준을 동일하게 가져가시는 게 이제 투자 철학 보고서에 있어서 높은 점수를 얻으실 수 있는 팁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으로는 우수 동아리가 선정되기 위한 팁입니다. 한번 말씀드렸듯이 최소 3개 이상 팀이 참석을 해야 되고요. 그 중에서 이제 본선에 진출하는 팀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제 우수 동아리 선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동아리에서 얼마나 많은 인원들이 참여하느냐에 달려있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다각화 부분은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글로벌 자산 배분 펀드들이 보면은 대부분 주식과 채권의 비중을 단순하게 했었을 때 10대 90에서 이제 90대 10까지 이렇게 쭉 다 펼쳐놓고 이제 투자자들에게 원하는 형태로 투자를 하세요 라고 여러 가지 다양성을 제공을 해주는데 해마다 이제 각종 중요한 이벤트들이 있는데 그 이벤트에 가장 잘 대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산 배분 같은 경우에는 좀 일정 부분 최초의 자산 배분을 어떻게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많은 부분이 결정이 됩니다. 그 부분 가운데 이제 전술적 자산 배분을 잘 대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팀별로 이제 팀의 성격에 맞춰서 공격적 그리고 중립적 보수적 이런 식으로 좀 나누셨다면은 그 부분들도 좀 다각화를 하실 경우에 동아리 측면에서는 우수 동아리에 선정될 확률도 좀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제6회 갭스 투자 대회 관련해서 필요하실 만한 부분들을 좀 학생분들 입장에서 최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은 추가적으로 게시판이나 여러 가지 형태를 통해서 문의를 해주시면은 답변을 드리고요. 여기 있는 사진은 저희가 작년에 싱가포르 국립대학에 가서 저희가 찍었던 사진입니다. 한 5개월이라는 긴 기간이긴 하지만은 참석하시고 많은 것들 배우시고 수상까지 하셔서 그래서도 좋은 만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